디스커션을 해보면, 그래서 피부 결이 좋아진다는 것은 모공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콜라겐 생김으로 해서 광택이 좀 안색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6개월 지났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실을 기미라든가 색소 좋아지는 목적으로 쓰는 그런 피부과 시술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1990년도에 슐레마니츠가 그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녹지 않는 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실 자체는 좀 가늘면서 바이디렉셔널 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당겨주는, 특히 서브큐테니어스 플레인을 통해서 주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때 이제 부작용으로서 팔페이션, 실이 만져진다든가 실 이동, 마이그레이션, 또 탈출, 익스트루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굴 동작했을 때 어브노멀 페이셜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녹지 않는 실이 몸속에 계속 그냥 남아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폴리프로필렌 실을 사용한 사람들의 그 수술실 내부를 보면 실들이 조금 더 가늘어져 있고 약간 좀 말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에 해롭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이 몸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 또 상당히 또 많이 써야 되거든요. 저 슐레마니츠가 썼던 앞도스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의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한국에서는 그 매듭이 없는 피디오 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몸속에 V 쉐이프로 남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고실 같은 걸 쓰게 되면 캐놀라를 통해서 실이 들어가고 나서 그냥 쑥 빼버려도 그 실 자체의 바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바로 리프팅이 일어나는 굉장히 퀵하고 심플한 어떤 프로시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DO들은 바이크리나나 덱손보다는 좀 더 오래 가는, 약 최소 6개월은 녹지 않고 버티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이제 상처 치료를 위해서 상처 뭐 봉합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이런 실들이 사용되어 있고요. 또 이게 텐사일 스트렝스도 좀 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실들이 보면 세균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감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프라는 분들이 이제 논문을 쓴 것에 보면 이와 같은 그 흡수가 잘 되는 PDO 폴리머는 조직에 대해서 리프팅하는 효과가 충분하면서 부작용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DOC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페이셜 리주비네이션에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등은 이 G 실험에서 이 PDO가 그 넣었을 때 이 코구 주변으로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파이브러스 티슈 컨트랙션을 유발한답니다. 4주가 지났을 때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호모지니어스한 파이브러스 캡슐이 실 주변에 만들어져서 조직을 당겨주는 트랙션하고 컴팩트니스를 초래하는 조직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진피의 파필라 쪽에서 두께를 증가시켜서 아마 그 인터스티셜 콜라겐 컴파트먼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름과 포화들이 좋아지는 그렇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 환자들도 역시 이제 만족하고 있고, 리프팅보다는 역시 피부 결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더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코구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픽세이션 없이 그냥 앵커링만 시켜주는 어떤 형태의 코구실을 그 당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제 매우 강력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실을 넣었을 때 더미스에서 어떤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스터디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을 썼을 때 부작용으로서는 마일드한 브루이징, 그리고 이디마, 그리고 또 에리세마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에리세마도 역시 오래 가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얼굴에 에이시메트리가 올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1, 2주 정도 되면 좋아지면서 특별한 교정 없이도 좋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스킨 딤플링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피부 조직에서 너무 얇게 넣었을 때 이런 딤플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무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깊이 조절을 잘 못할 때 무늬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감염이라든가 뭐 흉터, 그 다음에 실이 이동하거나 또 이제 완전히 실이 도출되는, 탈출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의 이제 한계점도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이제 페이셜 소프티슈가 쳐졌을 때, 적당히 쳐졌을 때 이제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울 등은 어떤 디스커션을 했냐면, 미드 페이스리프팅 할 때 환자를 잘 선택해야만 된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적절한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바이디렉셔널 코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로우 바디 매스 인덱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티슈가 미니멀 풀리스, 조금 통통한 정도가 좋다는 것이고, 보니 프로젝션이 너무 좀 강해가지고 조직을 당겨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피부 조직이 좋은 사람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너무 뚱뚱한 사람한테 사용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결과를 좀 더 얻기 위해서는 뺨에 대해서 종으로 버티컬 벡터를 말하는 거죠. 추가적인 코구실을 1개나 3개 정도 더 넣었을 때 심한 처진 피부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친 쪽을 리프팅하기 위해서는 3개에서 5개 정도 실을 친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퍼펜디큘러하게, 역시 버티컬 벡터를 말하죠, 넣어서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 자체가 흉터를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인시전을 만들지 않고 또 전신 마취할 필요도 없고 해서 이런 시술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환자를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미니멀 투 모더레이트 저울 세깅이라든가 미드 페이스가 처지는 경우, 그 다음에 피부가 언이분한 경우에 시술하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증은 매우 적고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용학적 시술로서 페이셜 리주비네이션과 리프팅의 비효실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그 결과라든가 그 메소드에 대해서 더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실리프팅은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실리프팅이 되고, 벡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실을 넣는 것에 대해서 저자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